자, 신동집 포스터 속의 비둘기 한번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미 신동집 작가의 작품 배운 거 하나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외부 지문으로 본 적 있을 건데, 오렌지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간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인간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연물을 통해 인간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 존재 그 자체로 본질이다. 그 존재와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교과서에서 꽃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배울 때 같이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작품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제목을 봤을 때 비둘기가 있대요. 근데 이 비둘기는 어디에 있대? 포스터 안에 있대. 그러면 포스터가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따라서 비둘기의 상황이 바뀌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포스터 속에 들어앉아 비둘기는 자꾸만 곁눈질을 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은 포스터 속에 있는 비둘기라는 건 실제로 벽을 찍고 들어간 게 아니라 포스터에 그려진 비둘기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포스터 속에 오랫동안 들어앉아 있으면은 비둘기의 습성도 웬만치는 변한대. 자, 그럼 얘들아, 비둘기는 원래 어떤 애야? 비둘기는 원래 새잖아, 그치? 그러면은 원래 걔네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서 변하면은 그거는 부정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변했는지만 보면 돼. 근데 아마도 원래의 습성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은 원래의 것에서 벗어난 부정적인 모습이겠구나 라고 이해해 두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비둘기가 노리던 한때의 지붕마루. 그럼 과거죠, 과거. 비둘기가 노리던 과거의 지붕마루를 나는 알고 있대요. 나 누구예요? 겉으로 드러난 화자. 그럼 나는 지금 비둘기를 주목하고 있는 화자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정말이지 알고 있는데, 그럼 뭐야? 난 얘네의 과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과거, 비둘기의 과거와 현재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 과거와 비둘기의 과거 그리고 비둘기의 현재를 대립시키고 싶은 거예요. 차이를. 지금은 비어버린 집통만 비바람에 펄럭이며 삭고 있을 거래. 집통이 어때? 비어버려 있대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어디 있지 않아? 원래 보금자리에 남아있지 않아. 그럼 이 집통은 언제 거예요? 과거의 집통인데 여기에 얘네가 안 오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찾고 있다 황폐한 느낌. 포스터 속에는 비둘기가 날아볼 하늘이 없대요. 자, 그럼 포스터 어떤 곳이야? 비둘기의 원래의 속성을 변화시키는데 날지 못하게 만드니까 100% 뭐야? 부정이네. 그러면은 포스터는 어떻다? 부정적인 장소다. 그럼 비둘기는 세모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반대로 포스터와 반대로 비둘기를 날 수 있게 해줬던 한때의 지붕마루, 이런 건 뭐예요? 동그라미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럼 원래 하늘은 뭐야? 동그라미여야 돼. 근데 이게 없으니까 포스터는 세모인 거야. 그쵸? 그럼 공기도 어때? 비둘기를 살게 하는 거니까 원래는 동그라미여야 돼. 답답하면 주리를 틀어보기도 한데, 그렇지만 열 없는 일이래. 다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의 몸을 짓구겨 누가 찢어봐도 피 한 방울 안 난대. 왜? 어차피 그림이잖아요. 그치? 얘는 그래서 원래 그림이야. 원래 그림이니까 아무리 어떠한 변화를 줘도 다른 뭐 흔적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건 뭘 할 수 있어? 얘 포스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피 한 방울 안 난대. 우리 보통 이런 거 언제 얘기해? 야, 쟤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그럼 얘는 인간적이지가 않다는 뜻이잖아. 쟤는 인간적이지도 않고 진짜 독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으로 쓰잖아요.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비둘기도 어때요? 어차피 찢어도 구겨도 피 한 방울 안 나. 그럼 얘는 어떤 비둘기야? 살아있지 않은 비둘기, 비둘기답지 않은 비둘기란 뜻인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야? 피가 안 나니까 생명력이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원래 피는 뭐야? 동그라미야. 근데 나지 않는다는 거 하는 거 보니까 세모. 불 속에 던져서 불살라봐도, 불에 태워봐도 잿가루 하나가 안 남는데, 그럼 원래 살아있는 거라면 어때요? 살아있는 거라면 당연히 태우면 화장하는 거잖아. 그치? 그치? 잿가루가 남아있어야 돼. 근데 안 남는데. 그럼 이건 뭐야? 실제 있는 비둘기가 아니고 가짜 비둘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원래 남아야 하는 건 잿가루. 근데 이게 없어진 걸 보니까 얘는 지금 세모네. 마찬가지로 생명력이 없는 상황이구나. 그는 그저 찍어낸 포스터래요. 비둘기. 비둘기는 그냥 찍어낸 포스터고요. 수많은 복사본, 아주 많이 복사된 그 속에서 다친 데 하나 없이 들어앉아 있으니 차라리 죽지 못해. 그는 탈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그는, 비둘기는 수많은
복사본 속에 있대. 그러면은 얘는 다 똑같은 게 엄청 많다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건 뭐예요? 대량으로 인쇄된 거다. 다른 말로 하면 대량 인쇄, 대량으로 복제됐고요. 그래서 어때? 다 똑같아. 획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문학에서 획일성, 다 똑같음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뭘 떠올려야 되냐면요. 우리 현대인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어느 문학이든 마찬가지야. 다들 개성을 잃고 획일적으로 똑같이 살고 있다? 그럼 이건 무조건 현대예요. 현대인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대량 생산, 공장 생산이 가능해진 이후로 개성을 잃고 각자의 자유를 잃고 그런 것들을 모두 잃고 다 똑같이 바뀌어버린 현대인을 비판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 이강백의 북어대가리라는 작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작품들 아니면은 김광균의 뭐 있어? 이것도 본 적 있을걸? 대장간의 유혹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 개성, 의지 같은 것들을 상실한 현대인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닫힌 데 하나씩 들어앉아 있으니 차라리 죽지 못해 그는 탈이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어때요? 어차피 얘는 생명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생명력이 없어서 죽지를 못한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 왜? 생명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뭐야? 역설이에요. 사실은 생명력이 없다는 건 이미 죽어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죽고 싶어서 안달이라는 거야. 죽어 있는데 이미. 그치?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역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것 속에는 새로운 의미가 들어 있겠죠. 그럼 이건 뭐겠어? 생명력이 사라진 것이 그만큼 싫다라는 거야. 차라리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죽음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죽는다라는 건 이미 생명이 있었음을 언급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현대인의 그 생명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이 그만큼 비애를 가지고 있다. 현대인의 비애, 현대인의 슬픔. 어떤 현대인? 생명력을 상실한 현대인의 비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생명력을 원하는 현대인 그리고 또 뭐 그것을 생명력을 억압하는 다른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세모와 동그라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자, 동그라미는 뭐겠어? 그러면은 생명력,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통일되지 않은 획일성이 없는 각자의 개성이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세모는 뭐예요? 세모는 이런 것들을 모두 막아야 돼.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 인위성, 일부러 억지로 비둘기를 가두는 억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구속. 이런 거라고 좀 잘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비둘기라는 존재를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둘 다 마찬가지죠. 우의적이고 간접적인 작품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봅시다.